하이탑 얘들아, 백일종 나가기 전에 저번 시간 때 배웠던 거는 우리가 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열이라는 것은 덥다라는 뜻이었고, 근데 사실 그 열이라는 존재는 원래 어디서 왔다고 했냐면, 얘들 혹시 기억나? 너희들 우리가 실제로 아침마다 맨날 받는 거 있잖아. 햇빛이죠, 햇빛. 너는 햇빛에서 혹시 그냥 에너지를 이렇게 보낸다 생각하나? 혹시 얘들 너는 이름만 들어봤어? 등가 원리란 말 들어봤어? 등가 원리? 등가 원리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없던 걸 어떻게 있게 만들어? 그거는 마치 뭐랄까? 약간 속이는 거죠. 갑자기 없었는데 있다. 그거는 속이는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물질은 등가 원리가 작용을 해. 등가 원리 뭐냐면 없던 거를 있기는 만들 수 없고 있는 거를 없앨 수도 없어. 한마디로 세상에 있던 물질은 절대로 그 물질을 훼손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햇빛에 계속 뭔가 열 에너지와 그리고 빛 에너지, 열과 빛이 계속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 무한대로. 사실 태양도 수명이 있어요. 얘도 지금 50억 년밖에 안 남았고, 50억 년? 많이 남았나? 50억 년이 남았고, 실제로 안에서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 태양 안에서 엄청나게, 이 태양 자체가 엄청나게 질량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엄청난 이 질량들이, 넌 그때 배웠어. 선생님이 질량이라는 존재가 우주 공간을 막 트램폴린처럼 휘게 만든다 했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왜 떨어지냐면 이 휘어 있는 공간으로 떨어지게끔 이 질량이 유도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 갑자기 쌤한테, 사실 이게 시험에 이게 뒤에서 나온단 말이더라. 그럼 왜 질량이란 존재는 왜 우주 공간을 휘게끔 만들어서 우리는 항상 지구 아래로만 떨어져야만 하는가라고 쌤한테 궁금증을 물어본다면 쌤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 질량이라는 존재가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이 어떤 물질이 다 모이겠죠. 그쵸? 그럼 어떤 물질이 모이면, 얘들아, 모이면은 그쪽으로 어때? 자, 어떤 질량이라는 존재가 우주 공간을 이렇게 파이게 만들었어. 그래서 기억나, 얘들아? 공간이 사방으로 파이게 만들었어. 우리 눈으로, 얘들아, 이게 보인다서 안 보인다 했어? 안 보인다 했어. 그래서 이 그래비티라는 거는 실제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공간을 4차원이라는 공간을 불러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거든. 근데 중력이라는 이 존재는 그럼 왜 있어야 되면, 선생님 방금 말해주려 했는데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어떤 돌멩이가 이렇게 날아왔어. 근데 여기 휘어있는 공간에 들어오면은 계속 떨어지겠지. 마치 트램폴린처럼. 트램폴린 위에 올라가면은 구슬 딱 떨어뜨리면 구슬이 아래 떨어지잖아, 맞지?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질량의 존재가 공간이 휘게끔 만들게끔 설정이 되어 있냐면, 우리 세상이 이렇게 어떤 물질이 모여야만 이 물질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 떨어지면 이쪽으로 모이니까 둔해져요. 이렇게 둔해져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들이 움직임을 이쪽으로 모였을 때, 둔해졌을 때 열 에너지가 조금 더 사방으로 잘 방출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게 도대체 뭔 헛소리 같냐, 얘들아. 열은, 얘들아, 쌤 뭐라 했어? 에너지라 했죠. 에너지의 영어의 정의가 뭐라 했어? 에너지 기억나, 얘들아?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란 말이야. 워크랑 똑같은 거야. 워크. 일에만 들어있지. 워크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에너지라는 것들은 사방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어. 절대로 못 막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따뜻하게, 자, 여기 쌤이 온열기 갖다 대면은 딱 끄면은 시간 지나면 이게 식어 안 식어? 식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요. 왜? 이게 식어야만 에너지라는 존재가 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 에너지라는 건 쌤 말했잖아. 자연스럽게 1회에서 나간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에너지가 많으면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1을 사방으로 하면서 막을 수 없게끔 퍼져나가. 어쩔 수 없이 에너지라는 존재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고, 열은 에너지의 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도 얘들아 밥 먹고 왔죠. 그치? 밥 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을까? 에너지 들어있어요. 쌤이 나중에 너희들 그들 말해줬지만, 태양에서 그냥 에너지를 뽑는 게 아니야. 태양에서도 사실 엄청난 이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질량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근데 태양, 우리 우주에서
우리 태양이 가장 질량이 99.9%를 차지하는데 태양이 가장 공간이 많이 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은 엄청나게 공간이 휘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누르는 힘이 막강하고, 그리고 태양은 얘들아 실제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엄청나게 물질이 빠르게 떨어졌어. 봐봐, 얘들아 지구가 공간이 많이 휘어 있을 것 같아? 태양 공간이 많이 휘어 있을 것 같아? 태양이야. 태양. 그래서 태양도 처음에는 온도가 당연히 낮았어요. 근데 태양 쪽으로 계속 엄청나게 물질이 떨어지면서 꽝 부딪혔지. 꽝 부딪히면서 태양도 어마무시하게 커진 건데, 이때 부딪혔을 때 얘들아 뭐가 튀어나와? 얘가 지금 에너지 떨어지면서 지금 막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충돌 열로 인해 가지고 열 에너지가 확 나요. 왜? 물질이 움직임이 둔해지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들아 일을 못하게 되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면, 쌤 뭐라 했어? 에너지가 뭐라 했어요 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랬지, 맞지?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되면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 보는데? 에너지 튀어나오는 거야. 얘들아 쌤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만약에 우리 밥을 먹고 그냥 누워있어. 그 우리 혹시 몸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살찌겠죠. 왜 살찌하면 될까? 에너지를 우리가 써 안 써? 그거야. 에너지를 안 쓰니까 우리 몸에 그 에너지를 계속 저장하면서 물질들을 계속 쌓아두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 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열이든 빛이든 에너지인데 걔들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얘들은 계속 충돌해가지고 온도가 엄청 높아진 상태인데, 그 온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초창기 때 열과 이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태양 내부에 질량이 막 붕괴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 자체가 막 깨져. 그러니까 열 자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질량이 붕괴해가지고 질량이 바뀐 거예요. 열로. 그래서 열은 얘들아 실제로 누구한테 반응해? 질량에게만 반응할 수 있어요. 이해했어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열을 반응할까 말할까?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열에 봤을 때 우리 몸은 얘들아 뭘로 돼 있어? 질량으로 돼 있죠. 쌤이 질량 뭔 뜻이에요? 질량 얘들아? 바탕 질자에 헤아릴 양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 여기 사이를 확대해 보면은 실제로 동글동글한 앞 알맹이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맞죠 얘들아? 우리가 뭔가 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지면은 이게 느껴지잖아. 맞죠? 이 질량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열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열은 이제 어디서 왔어? 놀랍게도 질량에서 와서 그래요. 어, 오케이. 그럼 혹시 너희들 쌤 재밌는 거 얘기해 주자면, 그럼 얘들아 반대로 열을 질량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거를 증명한 사람 누군지 알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야. 그 너희는 그 핵융합 발전소라는 거 들어봤죠? 혹시 얘들아 기장 고리 원전 가봤어? 그 기장 알아? 기장? 그 오시리아나 롯데월드 가봤을까? 롯데월드? 거기 근처에 있는 건데, 거기 근처에 고리 원전이라 해가지고 핵발전소가 있어. 들어봤나 얘들아? 핵발전소? 그 핵발전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질량을 깨트려서 열로 바꾸는 거야. 진짜 얘들아 거짓말 아니야. 근데 그거를 증명한 사람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야. 그래서 반대로 그 열이나 이런 에너지를 다시 질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아까 말했던 말이 성립해 안 해? 성립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갑자기 막 없던 걸 있게 만들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요. 질량에서 열로 만든 것뿐이야. 세상의 모든 물질은 창조할 수 없거든. 창조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갑자기 우리가 사라질 수 있나? 아니야. 우리가 사라진다면 그거는 에너지 바뀐 거야.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얘들아 놀랍게도 에너지는 가만히 두면 또 뭘로 바뀌는 줄 알아? 질량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얘들 막을 수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열은 쉽게 사방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질량으로 만들어지면 더 열이 더 잘 나겠지. 마치 뜨거웠던 게 식는 것처럼. 그래서 쌤이 저번 시간 때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심화되게 한번 설명해봤어요. 그래서 열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질량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열한테 그러니까 열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또는 물질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얘들아 오늘은 그럼 뭘 배울 거냐면 쌤한테
얘들아 102쪽 보면 제목에 얘들아 비열과 열팽창을만 들어 보이지 얘들아. 얘들아 쌤이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일단 쌤이 저번 시간 때도 시작할 때 말했지만 과학을 일단은 궁금증이 있어야 돼,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과학의 본질의 역할이야 얘들아. 근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과학을 어떤 단어로 배워 얘들아? 어떤 용어로 배워? 한국어로 배웠지? 그럼 너희들 한국어로 배워서 이 영어 얘들아 이거 영어? 아니죠? 근데 이 한국어 뜻이 혹시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대충 짐작이 가? 그게 짐작 가야 돼요. 비열은 얘들아 도대체 뭔 말이냐면 제목이 비열이죠? 처음 들어봤지 얘들아? 들은 사람 있어? 없죠? 비열은 얘들아 말 그대로 뭔 뜻일 것 같아? 내 이런 거 들어봤어? 그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많이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문화야. 뭔지 알아 혹시? 비교하는 문화. 들어봤어 얘들아? 근데 절대로 상대방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는 각자 고유하게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비열도 비교하다 뜻이야. 한자로는 이렇게 불러요. 견주비자, 견주다. 누구랑 견준다. 한마디로 이렇게 대보는 거야. 너가 낫니 내가 낫니 이렇게 비교한다. 근데 뭘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열의 현실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단어가 왜 탄생했을 것 같아? 마치 이러는 거야. 너희들 이런 말 들어봤어? 자 예를 들어 법모가 있고 또 누구 비교할까? 예를 들어 뭐 지우가 있어. 근데 지우랑 법모가 이제 그 의자에 이제 앉아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어떤 의자는 그냥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전기제품이 뭐 안 들어오는 그냥 금속 의자, 막 그 철로 돼 있는 의자야. 알았죠? 뭐 시골에 있는 의자야. 근데 방금 법모가 여기 앉았댔나? 지우가 앉았댔나? 지우가 여기 앉았어 금속 의자에. 근데 법모는 여기 나무 의자에 앉아 있어. 근데 혹시 너는 그 요새는 그 금속 의자 보면은 그 엉덩이가 따뜻해져 안 따뜻해져? 앉아보셨어 얘들아? 따뜻해져. 왜냐면 거기다가 그 전기를 가해가지고 열을 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열을 지금 가한 상이 아니고 지금 금속 의자가 있고 나무 의자가 있는데 혹시 한겨울날 엄청나게 추운 영하 날씨에 어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 넌 어디 의자에 앉아 있을 것 같아? 나무야. 맞아. 법모가 앉아 있는 나무 의자에만 돼요. 그 왜 나무 의자에만 될까? 우리 이미 경험을 알고 있는데 과학은 얘들아 경험도 중요한데 그 경험을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돼. 무조건 증명하는 과정 거쳐야 하면 그게 사이언스야.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쌤 뭐라 했지? 사이버 과학이라 했지. 맞죠? 한번 쌤이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근데 저번 시간 때 혹시 이 기억나? 세상의 모든 물질을 확대해 보면은 실제로 과학자들이 요거까지 증명했다 했지. 너희 사실 이건 2학 때 나오는데 지금은 대충 이렇다고 알고 쓰면 돼. 알았죠? 너희는 그 103쪽에 잠깐 그 알면 배우는 과학 잠깐 그림만 봐야 돼. 그림만 글리지 말고 긁어봐 얘들아. 지금 보면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있지 맞지? 보여 얘들아? 너희도 혹시 그 저번 시간 때 쌤이 아주 약간 설명해줬는데 이거 기억나? 세상의 모든 물질은 실제로 떨어지는 힘이 아니야 얘들아. 중력이 아니야. 고유하게 뭐가 있다 쌤이? 자 봐.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팔을 잡아 당기면 원래 얘들아 힘이라는 존재는 뭘 일으킨다 했으니? 한번 직관적으로 해봐. 직관적으로 해봐. 근데 힘을 가하려면 일단은 질량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질량과 질량이 맞닿았어. 이거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과학에서? 힘을 가했다. 또는 충돌을 해야만 힘이 가해진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얘들아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빠르게 없죠? 뭐 얘들아? 빠르게 없는데 쌤이 저번 시간에 뭐라 했어? 힘을 가하면 뭐가 바뀐다 했어? 속도가 바뀌어. 한마디로 초등학생 언어로 부르면 그냥 빠르기가 바뀐다. 맞죠? 그거를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언어에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속도가 바뀌는 거. 가속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힘은요 이렇게 가속을 일으켜. 이게 고유한 힘의 특성 아니야? 맞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힘을 가하면 모양의 변화만 들 수 있고 뭐 힘을 어디에 가하냐에 따라서 뭐 운동하는 뭐 방향을 자기 멋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힘이라는 존재는 자기 멋대로 모양과 빠르기와 방향을 뭐 설정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요. 자, 쌤이 지금 힘을 가했어. 이거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할게. 너희들 얘한테 힘을 가하면 빠르게 변하잖아. 근데 봐봐. 힘을 가한 순간 빠르게 변하는데 왜 다시 또 느려지면서 빠르게 변했어? 마찰. 맞아. 문지를 맞자에 문지 진짜. 얘가 운동하는 방에 반대로 쓸렸죠. 그쵸? 또 하나 더 힘이 있어요. 공기랑 부딪혀. 그래서 그래요. 얘들은 만약에 공기와
바닥면에 이 부딪힌 힘이 없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계속 나아가요. 이해했어 얘들아? 그때 저번 배웠지 쌤한테. 그 어차피 쌤한테 그 힘할 때 또 배울 거긴 한데 이걸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봐. 원래는 얘들아 쌤이 열부터 만하고 힘부터 했었는데 다음부터 힘부터 해야겠다. 자 쌤이 손을 잡아 당기면 얘가 지금 분명히 내가 힘을 가했죠. 근데 왜 내 팔이 안 떨어져 얘들아? 쌤이 뭐라 했어 원시한테? 이 질량으로 되어 있는 이 물질을 확대해 보면은 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자로. 그 얘들 입자는 동글동글해 보인다 해서 그 나달처럼 보이는 그 자식이라 해서 쌤이 입자로 보냈지. 근데 그 입자는 고유하게 뭐가 있어? 잡아당긴 힘인데 그걸 쌤이 뭐로 이름을 지었다 했어? 그 쌤은 그까지 말해줬나? 전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전기라고 들었어. 전기. 네 들어왔어? 지금 103쪽에 보면 막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지들끼리 막 적혀 있잖아. 이거 알 필요 없고 얘들아 이것만 이해하면 돼. 세상의 모든 물질 확대 봤을 때 쌤이 그때 말했지만 안에 뭔가 입자를 이렇게 확대 보면 안에 뭔가 이 중심에 전기를 띠고 있고 얘랑 전기 띠고 있다 쌤은 그때 말했었지. 맞지? 각자 고유한 전기를 띠고 있는데 실제로 얘랑 성질이 과학자들이 다르다는 거를 찾아냈어요. 왜? 여기 중심에 항상 뭔가 박혀 있고 이 주변에 뭔가 이렇게 떠돌아다녀. 근데 얘들 종류가 다르다는 걸 찾아냈기 때문에 얘 서로의 이제 성질에 대한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이 서로에 대한 성질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중앙에 있는 애를 이제 그 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주변에 있는 애를 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 그때 기억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고유하게 성질,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손을 잡아당기면 이 팔이 떨어져? 안 떨어져. 왜? 내가 팔을 잡아당기면 반대로 그만큼 똑같은 힘이 가해져 안 가해져? 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버티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자들이 처음에 찾아낸 거야.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걸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그거를 이제 서로 성질이 다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양과 음으로 표현했다. 그때 그 쌤이 그 수학에서도 양수와 음수도 서로 느낌이 달랐어? 다르죠? 누군가가 플러스 5천원 어떤 뜻은 누구가 마이너스 5천원 이랬다는 뜻이죠. 그쵸? 그런 말처럼 실제로 완전 서로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과 음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실제로 확대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어? 뭐 맞아. 뭐 이상한 소리 맞지 얘들아? 당연히 안 적혀 있고 그거를 과학자들 자기 멋대로 우리 인간 멋대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3쪽에 그림처럼 표현했는 거야.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자 얘들아 저번 시간 때 요 정도까지 했어요. 근데 자 쌤이 하나 요까지도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이 중심에 박혀있는 애 말고 이 주변에 막 이렇게 뭔가 떠돌아다니는 애가 있는데 이 떠돌아다니는 애가 왜 이렇게 잘 떠돌아다니면 이 입자 내부는 얘가 거의 대부분 다 질량을 차지하고 얘가 거의 질량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얘가 쉽게 움직이게 돼.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얘들아 무슨 일이 하는 줄 알아? 너는 겨울찬 날 막 그 금속으로 돼 있는 손잡이 잡으면 어때? 차갑고 또 막 이런 적 없어 얘들아? 뭔가 따끈따끈거리는 거. 그런 적 있죠 얘들아? 그거 누가 움직이는 거야? 얘. 쌤 말하는 거짓말 하나도 없지 얘들아. 얘가 매우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얘가 쉽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해봐 얘들아 어렵잖아. 너희들 혹시 자전거가 누가 할까? 우리가 운전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한번 자동차를 배울게. 자전거와 자동차를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밀려고 해. 똑같은 힘 밀었어 쌤이. 누가 더 잘 밀려더라? 당연히 자전거야 아니면 자동차야? 자전거지. 왜 우리 그렇게 인지한 거야? 얘들아 질량이 작으면 그만큼 당연히 우리가 힘이 조금밖에 안 써도 충돌시켰을 때 쉽게 밀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힘에 대해서 배웠잖아 방금. 그치? 똑같은 거야. 전자는 매우 질량이 작아. 그러면은 쉽게 얘들이 힘이나 주변의 힘이나 열 에너지로 쉽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있겠지.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따끔거리는 거야. 이해했어요? 왜 우리 손은 왜 따끔따끔거리냐 느끼냐면
우리 손도 결론적으로 이 입자로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이걸로 돼 있죠. 근데 얘가 주변에 우리가 체온이 있잖아. 내 입만 들었어? 36.5도. 우리 체온 36.5도란 말이야. 우리는 열이 있는데 열이 없으면 이 세포가 죽어요. 알았죠? 에너지 있어야 돼 우리는. 근데 얘가 떨어져 나오면서 막 정전기라는 성질이 나오고 한마디로 얘가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전기라는 역할을 해요. 얘가 떨어져 나오면서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질량이 너무 커서 얘는 안 움직여. 단 진동을 할 수 있어. 근데 앞에서 전도 배웠지. 전도. 그치? 전도 배웠잖아. 그래서 이 입자 자체가 이렇게 떨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떠는 과정에서 얘들아 이 전자가 막 나올 수도 있어 없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오는 물질을요 쇠에 속했다. 금속이라고 불러요. 금속. 그러면 이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오면 왜 이렇게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줄 알아요? 광택이만 혹시 들어봤어? 광택? 빛광자의 인디고 색자 뭔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 얘들 보여? 빛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전자가 쉽게 떨어지는 이 입자의 종류가 있는데 이 전자가 쉽게 떨어지면 얘들아 봐봐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없어 입자 사이에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전자가 얘를 전자라 부르는 애들아 이 입자가 쉽게 떨어져 나오면서 실제로 모든 빛을 반사하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빛을 잘 반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 생각해봐. 얘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입자가 빛을 다 사방을 막아 안 막아? 막게 돼요. 너희들 실제로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빛이 들어왔는데 이 뒤에는 빛이 안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 그림자. 똑같은 거야. 얘들은 질량이 있어 없어? 얘들도 있어요. 입자로 돼 있잖아. 얘들 입자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얘가 너무 쉽게 움직인다 보니까 이 질량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빛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서는 이 빛을 다 반사시키니까 어떻게 보여? 이게 반짝반짝 광택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안 어렵지까지 안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금속의 성질은 이렇게 광택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광택이 나니까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이 마이너스로 정한 이 입자가 쉽게 움직인다는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걸 정한 우리 과학자들이 정했다잖아. 임시적으로 이 정한 게 쉽게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이런 느낌이야. 뭐? 근데 앞에서 그거 배웠지. 자, 이게 지금 금속이야. 금속이 얘들아. 여기다가 라이터로 된 불을 지셨어. 불을 지시면은 얘들을 확대해 보면 다 입자로 돼 있지. 맞지? 근데 너는 열을 가하면 얘들도 결론적으로는 이 입자 자체도 얘들 질량이 매우 작아 안 작아? 매우 작아. 근데 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 입자는 더 질량이 작아. 이랬을까? 안 그래도 이 자체가 질량이 작은데 안 그래도 이 자체가 질량이 작으니까 열을 가면 이게 뭘 해? 얘들아? 선생님 이거 뭐라 부르겠어? 떨릴 진자에 진동이라고 부른다. 움직일 동자라 했지. 맞지? 안 그래도 이 자체의 질량이 작은데 얘는 더 질량이 한 2000배 작아요. 그래서 얘들이 금속이 이렇게 움직여요. 얘들이 열을 가면 입자가 떠는데 떠는과 동시에 입자에서 뭐가 튀어나와? 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직접 움직여 얘는. 근데 이건 대류가 아니야 얘들아. 근데 대류가 직접 움직이는 게 대류가 그랬지. 맞지? 근데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띄는 입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전도를 도와주는 거지. 이해했어 얘들아? 얘가 떨면서 이 마이너스 띄는 애가 이렇게 움직여요. 주변 상황에서 이렇게. 그럼 봐봐. 이 마이너스 띄는 입자가 사방으로 얘들아 움직이면서 실제로 얘가 열을 흡수했어 여기서. 근데 열을 흡수해서 걔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없어? 반대편으로. 이 마이너스 띄는 애가 매우 질량이 작으니까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배웠지만 맞지?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가면서 열을 쉽게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금속은 실제로 온도가 심하게 변해? 아니면 잘 안 변해? 심하게 변해요. 그치 얘들아? 그치 생각해봐. 추울 때는 금속 구조는 매우 온도가 너무 심하게 떨어지고 더울 때는 금속이 온도가 어떻게 돼요? 확 증가하지. 그치? 이렇게
마이너스 띄는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이 입자의 종류를 바로 금속이라 불러요. 앞에서 말했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띄는 입자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물질 혹시 뭐라 부르는지 알아 얘들아? 금속의 반이어야 반대말. 안일비자라고 들었어 얘들아. 안일비자 비금속이라 불러요. 이건 들어봤나 얘들아? 비금속과 금속. 앞으로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금속은 실제로 이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데 비금속은 얘가 쉽게 움직여 안 움직일까? 안 떨어져 나가요. 안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거 기억나? 이 마이너스를 띄는 애가 얘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했지. 그쵸? 이렇게 돌고 있는 이유가 선생님 뭐라 했어 그때? 그 기억나 얘들아? 뉴턴의 사고 실험 기억나?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동그란 이 입자가 떨어지는 표면과 이 마이너스 띄는 입자가 떨어지는 표면이 똑같으니까 땅에 닿는다? 안 닿지? 이렇게 묶여 있는데 금속이 아닌 비금속은 여기서 계속 영원히 여기 안에 큰 입자에 묶여 있는 상태고 금속이라는 애는 이 마이너스를 띄는 애가 바깥으로 움직이는 애라고 보면 돼요.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얘들아 요까지 얘들아 이해됐나 얘들아? 요까지 이해됐나? 그 쌤이 하나만 더 강조해 보자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 쌤한테. 근데 쌤, 그 과학의 본질상으로 금속은 그러면 왜 이 마이너스 띄는 애가 잘 떨어지고 왜 비금속은 이 마이너스 띄는 애가 왜 잘 안 떨어지는 건데요? 쌤이 아직 왜라는 거 말했어 안 말했어? 아직 안 말했지 않나? 그치 얘들아? 그 왜라는 게 조금 궁금하잖아 맞지? 이 왜라는 과정들아 고등 내용인데 잠깐 잠깐 들어올게요. 근데 되게 신비로울 거야. 잠깐 들어올게요. 잠깐. 자, 과학자들도 한번 궁금해하는 사실이 있었어. 어떤 게 궁금했냐면 너희들 이 플러스라는 입자 주변에 마이너스 띈 애가 주변에 돌고 있으면서 얘한테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너희들 수에 뭐라 했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서는 서로 고유하게 잡아당긴 힘이 있다 했지. 그치? 그래서 붙어있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궁금해졌어. 그러면 자 마치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얘들도 결혼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영원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금 양을 띠고 있는 입자 주변에 이 음이라는 입자가 점점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원주가 커져 안 커져라? 이 원의 둘레 커지지. 그럼 봐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그럼 봐봐 이 마이너스 띄고 있는 애들끼리는 쌤이 무슨 힘이 가해진다 배웠어? 지들끼리 똑같으면 왜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 청력이라고 그러지. 밀치는 힘이 있다 했지. 그리고 서로 다를 때는 얘들아 무슨 힘이 가해진다 했어 쌤이? 잡아당기는 힘이라 해서 인력이라 불러요. 인력이라 불러. 이런 거 들었어요 얘들아 얘들? 끌어당길 인자의 힘력자 인력. 근데 중력도 인력의 한 부분 맞아? 맞아요. 중력도 인력에 속하는 거죠 언어가. 자 서로 다를 때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고 서로 같을 때는 밀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항상 지들끼리 벌린 상태로 뭐하고 있어야 되나? 주변을 돌고 있어요. 알았지? 돌고 있지? 자 얘들아 쌤이 지금 뭘 강조하고 싶냐면 얘들이 이 플러스 이 주변에 돌고 있는데 얘가 멀어질수록 점점 이 원의 둘레가 길어지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띄는 마이너스 띄는 애가 점점 많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될까? 덜 들어올 상태가 될까? 멀어질수록 생각해봐 얘들아. 자 이렇게 생각해봐. 쌤이 너희들 계속 이게 이름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쌤이 이걸 이름 말 안 해주려 했는데 그냥 이거 이름 말해줄게요. 요거를 전기를 띠는 그 자식이라 해서 전자라 불러요. 앞으로 쌤 전자라 부를게야지. 전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내부에 있는 이 물질은 앞으로 쌤 이렇게 부를게요. 너희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이 입자로 돼 있는데 우리 입자로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그 입자가 모든 물질이 다 그 하나 입자로 돼 있는데 그 하나로 근원으로 돼 있는 그 자식이라 불러서 원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원자. 근데 여기 내부를 뭐라 부르면 얘들아?
원자의 시야처럼 바뀔 때 가지고 이름을 원자핵이라 불러요. 들었습니다. 원자핵. 그래서 실제로 이 원자핵 주변에 이 마이너스 D는 이 전자가 돌면서 얘가 움직이면서 막 전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는데 근데 이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개수가 점점 많아져요. 맞잖아. 원주가 커지니까 둘레가 커지니까 맞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까지 과학자들이 한번 정말로 개수를 한번 세보니까 이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2개밖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는 8개씩 들어간다는 거를 과학자들이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낸 거야 얘들아. 자 쌤이 자 그럼 금속은 왜 이 전자란 마이너스 된 전자라는 애가 쉽게 움직이고 왜 비금속은 전자라는 애가 쉽게 못 움직이는지 일단 볼게요.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얘들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볼게요 얘들아. 자, 어떤 원자도 얘들아 종류가 좀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을 띄고 있는 원자도 있고 플러스 2를 띄고 있는 원자도 있어요. 그래서 막 너희들 그 뭐지? 막 예전에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막 수소, 헬륨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그 이름 왜 붙인 줄 알아? 이 원자핵에 잡아당기는 힘을 보고 정한 거야. 예를 들어 플러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을 띄고 있는 전자를 몇 개 잡아당길까? 전장계란 쌤이 그때 말했지만 과학자들이 편하게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성질이 다르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라고 정했어. 근데 플러스 1은 얘들아 플러스 1을 띈다는 말은 서로 다를 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쌤 말했잖아. 그럼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을 몇 만큼 잡아당길까? 한 개 잡아당기겠지. 서로 다를 때 잡아당기는 배웠잖아. 맞죠? 맞지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을 한 개를 이렇게 잡아당겨 돌고 있어. 그럼 문제는 이렇게 얘들아 플러스 2는 몇 개를 잡아당겨서 돌고 있을까? 전자가 2개겠지. 그럼 봐봐 플러스 3은 이 원자핵이 플러스 3일 때는 전자를 몇 개 총 잡아당길 수 있지? 3개지. 그럼 봐봐 아까 쌤이 과학자에서 찾아낸다 했지.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2개, 두 번째부터는 쌤이 8개씩 채워준다 배웠지. 원주와 원이 둘레 커지니까. 그럼 봐봐 첫 번째 2개 잡아당겼어. 그럼 두 번 얘가 하나 더 잡아당길 수 있어 없어? 힘이 있죠? 플러스 3이니까 총 마이너스 3을 잡아당기면 더 이상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물질 보통 이 원자라는 이 입자는요 중성이에요. 합쳤을 때는 더 이상 성질 안 띄지. 0이는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t는 이 힘이 3개까지 잡아당길 수 있단 말이야. 봐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짜리가 총 x개 있다. 그럼 x값은 3개겠죠. 그 3개 잡아당길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잡아당길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궤도에 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너무 작아가지고 과학에서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 그러면 들어갈까? 위지. 위에 궤도로 들어가겠지. 근데 얘들아 위 궤도가 가까우면 될까 안 될까? 혹시 가까울까 이렇게? 왜 안 될까? 정말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무슨 힘이 작동해? 무슨 힘이? 서로? 청력이지. 그래서 얘들이 밀쳐가지고 어떻게 돼? 엄청나게 높게 떠버려요. 이해했어요? 밀치니까 같은 얘들아 전기를 뜨고 있으면 쌤이 뭐 해야 된다 했어? 밀치는 힘 배웠잖아 맞지? 자 쌤 문제 놓을게. 계속 문제 놓을게. 플러스 4면은 얘들아 무슨 힘을 가해질까? 4개 잡아당기겠지 맞지? 전자 2개 두 번째 근데 몇 개 잡아당길까? 몇 개 더 잡아당길 수 있어? 2개지. 플러스 5는 몇 개 잡아당길까? 5개니까 2개? 3개. 얘들 이거 잠깐 보였는데 이 궤도가 점점 뭐하고 있어 얘들아? 가까워지고 있지. 원자에게. 왜 가까워질까? 궤도는 똑같은데 원자에게 힘이 점점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다른 전기를 때는 쌤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배웠지 방금 맞지? 그래서 서로 다를 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이팅 같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힘이 세지니까 점점 가까워져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 알아? 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왜 중요하냐고?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와 쌤은 계속 그럴게. 플러스 6이면은 얘들 이거는 지금 2하고 넘어가면 돼. 이 내용은 지금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근데 일단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쉬워요. 알았지? 뭐 그런 논리예요. 자, 2, 5, 2, 6, 플러스 8, 플러스 9, 2, 7, 플러스 10, 2, 8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까워진 애들을 봐봐 얘들아 이렇게 가까워지면 원자핵의 플러스 힘에 다른 외부에 있는 전자가 쉽게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얘가 지금 가깝게 돌고 있지 가깝게 돌면 얘들아 잡아당길 힘이 셀까 약할까 봐봐 생각해봐 지금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0개지 쌤이 두 번째부터 8개씩 들어갔을 때 배웠잖아 맞지?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지금 원자핵이랑 가장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거리가 멀지 거리가 멀면 얘들이 바깥쪽 전자가 약하게 지금 얘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까운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멀리 붙들린 애들은 약하게 붙들려 있어 세게 붙들려 있어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그게 포인트야 방금 범모가 말한 게 그게 포인트더라 약하게 붙들려 있지 얘는 어때? 가까우니까 세게 붙들려 있지 그럼 얘는 쉽게 전자가 떨어져 안 떨어져나가? 안 떨어져나가 얘는 외부의 힘과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전자가 쉽게 떨어져 안 떨어져나가?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전자 쉽게 떨어져 나오지? 비금속?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니까 뭐가 일어난다 했지? 전자가 쉽게 움직이면서 빛이 다 반사시키면서 금속 이게 금속이야 이게 뭐야 얘들아? 비금속이야 신기하죠? 지금 얘들아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 왜 지금 이렇게 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이 내용 중학교 1학년 때 안 나와 근데 내가 혹시 이 내용을 모르면 너희들 이거 과학을 암기하게 돼요. 그래서 쌤이 지금 중학교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다 약간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신기하죠, 얘들아? 신기하죠? 자, 얘들아, 이 논리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어? 이 논리를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자, 한번 책을 다시 볼게요. 이제 수업을 우리가 쌤한테 들을 준비를 했어. 볼게요. 자, 102쪽 비열과 엘팽창. 얘 느낌 왔습니다. 자, 비열이 쌤이 아까 열을 비교한다 했지. 어떤 물질은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 어떤 물질은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해. 왜 그런 얘기가 아니야? 뭐가 달라서 그래? 봐봐. 금속은 열이 조금만 있어도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면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면서 열을 딴 곳으로 열을 전달하는 걸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주지. 그러면은 열이 조금만 가해도 쉽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런 물질은 비열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비교했을 때 열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그래서 비열이 났다. 안 어렵지? 안 어렵죠? 근데 봐봐 얘는 어때? 얘들은 전자가 쉽게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안 떨어져 나가. 그래서 얘들은 온도를 온도를 올리는데 열을 비교했을 때 열이 많이 필요하냐 조금 필요하냐? 많이 필요. 그래서 비열이 높다는 거야. 얘들아 왜 비열이 탄생하지 않겠어? 이걸 이해하면 돼요. 근데 봐봐 너희는 만약에 이 원리를 몰랐으면 혹시 이 비열이라는 현상 이해할 수 있어? 없다는 말이야. 노력했는데 이거 무슨 언제 나온지 알아? 이 내용이? 고등학교 2, 3등 나야. 근데 봐봐 어려웠어 얘들아. 괜찮았지? 자 쌤이 강조 싶은 거야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 중학교에 나오는 내용들 학교에서는 다 암기시켜서 학교쌤도 가르쳐. 쌤 친구가 그렇거든. 쌤 친구 학교쌤이란 말이야. 암기시켜요. 근데 쌤 말했지만 과학의 과자는 무슨 시스템이? 과정을 배우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요 논리들을 이해하면 우리는 비열이 너무 쉽게 느껴져. 노력교도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 비열이라는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해를 하면 쉬워요.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쌤이 강조를 많이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 금속 봤을 때 뭘 생각하면 돼? 과학쌤이 말했는데 궤도가 점점 커지면 클수록 전자가 더 많아지는데
첫 번째 궤도의 전자가 다 채워지면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길이 짧잖아. 둘레가 짧잖아. 그래서 같은 지점끼리는 천력이 발생하니까 엄청나게 밀쳐서 높게 떠버리는데 같은 궤도가 있을 때는 점점 원자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면 나중에는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지 못하고 이렇게 전자가 너무 멀리 붙들려 있으면 약하게 붙들려 있으니까 외부의 힘과 에너지로 쉽게 떨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열이 쉽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비열이 낮고 비열이 높은 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얘들아? 괜찮죠? 이 논리들 얘들아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알았지? 그럼 이제 문제 볼게. 중학교 1학년 때 이 논리들을 학교에서 물어보는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쌤이 학교 쌤들을 어떻게 가르친다 했어? 그냥 외워서. 알았지? 근데 얘들아 우리는 그거 바라지 않잖아. 맞죠? 우리는 사실 고등학교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논리들을 이용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쌤은 이 논리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근데 쌤이 시험에 뭐가 나오면 다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당연히 이 내용은 어려운 게 맞고 근데 어려워도 쌤이 매우 쉽게 설명해 주지. 맞죠 얘들아? 그래서 이해만 하고 쓰면 된단 말이야. 자, 비열은 그런 논리였어. 그 얘들아 제목에 열팽창 혹시 뭔지 알아? 열팽창? 말 그대로 뭔지 알아? 팽창한다. 팽창의 팽, 부풀 팽자에 부풀 창자야. 부풀다는 뜻이야. 그럼 왜 얘들아 열로 해서 부풀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봐봐. 너 근데 앞에 전도 배웠지? 전도는 고액기 중에서 어떤 현상이 때문에 일어나? 고체. 고체, 굳어있는 몸체. 굳어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얘가 떨어 안 떨어? 일을 해야 하네. 열을 받으니까. 하죠. 그러면 봐. 때리면 주변도 때리고 간다 했지 이렇게. 근데 얘가 때리면 멀어지죠? 근데 봐봐. 쌤은 이 입자사에 가까우면 쌤 알았지? 서로 전개 힘을 받아. 받지? 그래서 땡겨. 또 어떻게 돼? 멀어지죠. 또 어떻게 돼? 그럼 뭐 하고 있는 거 가만히 있어. 진동하고 있는 거지. 진동하기 때문에 이웃한 입자 사이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이를 뭐라 쌤이? 전도라 불렀던 거야. 이웃한 입자 사이로 뭐해? 전할전자 인도하고 이렇게 때렸어. 그치? 자, 이렇게 열을 계속 받으면 입자 사이가 점점 어떻게 돼? 수억 개, 수조 개의 입자들이 다 뭐하고 있으더라? 진동하고 있지?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 수억 개, 수조 개 입자들이 사이가 다 벌어지지? 근데 혹시 속담 중에서 이런 거 들어봤어? 티끌모아 태산 들어봤어? 얘들 입자는 매우 작아 안 작아? 작아. 근데 이 입자들이 매우 작은데 그 수억 개, 수조 개 입자들이 다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 그럼 사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너희들 이런 거 본 적 있어? 열팽창 도대체 뭐냐면 바로 이 열팽창이야. 너희들 그 기찻길 자세히 본 적 있어? 기찻길 보면 얘들아 혹시 철로가 살짝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 맞아. 진짜 끊어져 있어. 그래서 혹시 이거 공사 부실 공사인가? 어때 얘들아? 아니야. 몇 킬로마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럼 왜 떨어지는지 알아? 여름에 얘들아 여름일 때가 온도가 더 높잖아. 그러면은 얘들이 입자들이 더 활발해서 그렇죠? 활발히 진동하겠지. 그러면 이 사이가 다 벌어져 안 벌어져? 그러면서 여기 사이가 떨어져 있던 게 딱 맞닿아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얘들아. 왜? 열팽창을 한 거니까. 입자들이 수억 개, 수조 개 입자들이 떨어져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 거짓말 아니잖아. 또 이런 것도 돼요. 너희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너희 여름철 날 한번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전깃줄이 많잖아. 여기 전깃줄 있나? 센터면 전깃줄이 없죠 잘. 그쵸? 너희 그 약간 지방 도시 같은 데 가면 혹시 그 전깃줄 이렇게 본 적 있어? 이렇게 전깃줄? 전깃줄 봤을 때 역시 자세히 봐. 여름철 날 전깃줄이 이렇게 축 처져 있고 겨울철에 전깃줄이 팽팽하게 있어요. 왜 그럴까? 얘들아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게 길이가 길어? 팽팽한 게 길어? 봐봐. 똑같은 길이일 때 곡선이 길이가 길어? 직선이 길이가 길어? 여름철 날 뭐 한 거야? 이 전깃줄이 열 팽창한 거야. 자, 비열과 열팽창 안 어렵지? 논리가 그쵸? 오케이. 놀랍게도 쌤이 거의 다 했단 말이야. 얘들 혹시 잠깐만 숨기시고 40분. 얘들아 쌤이 딱 약속해. 딱 쌤이 102쪽까지만 하고 빠르게 쉴게요.
근데 놀랍게도 쌤이 진도 거의 다 나왔어요. 빨리 볼게 얘들아, 빨리 볼게. 자, 배기 쪽. 자, 비열 볼게, 비열 얘들아. 자, 비열을 배우기 전에 일단 열량부터 단어가 나왔는데 일단 열량 아까 오랜만 아니야. 앞에서는 열 배웠지, 열. 열은 애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 어떤 걸로 나타냈어? 숫자? 온, 도로 나타냈죠? 그쵸? 근데 이 열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양이 있어 없어? 열량도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열을 많이 받으면 에너지가 많이 받았지? 그럼 우리는 쉽게 일을 많이 했죠. 그러면 입자들이 활발해져서 그러죠? 입자들이 활발해지지. 배웠잖아. 고체일 때는 얘들아 진동하고 전도하고. 얘들 기체일 때 어떻게 한다? 기체일 때는 막 그 기억나? 뜨거운 물체는 뜨고 차가운 데 가라앉아 배웠지. 기억나? 같은 부피일 때 입자가 많이 모였으니까 그 기억나? 휘어 있는 공간에 더 입자가 많으니까 더 무거우니까 많이 떨어지고, 휘어 있는 공간에 실제로 같은 부피일 때 입자가 적잖아. 떠말 때 기억나? 활발하니까 입자세가 많이 벌어지니까 같은 부피일 때 차가운 게 입자가 많고 뜨거운 게 입자가 적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아래로 가라앉고 얘가 위로 뜬다 했죠. 중력과 부력 기억나? 중력과 부력 기억나? 그래서 열량은요 뭐냐면 열이라는 것도 그 양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기호로, 그러니까 기호랑 단위로 나타낸다 보면 돼요. 근데 혹시 너희들 단위를 왜 쓰는 줄 알아? 얘들 봐봐. 너희들 혹시 쌤이 저번에 얼마 해줬나? 쌤이 갑자기 이 몸무게를 킬로그램을 나타낸다고 앞으로 쌤이 이렇게 나타내. 세컨드 초로 나타내. 자, 쌤 몸무게는 65세컨즈야. 혹시 얘들아 65세컨즈라고 부르면 우리가 이게 몸무게인지, 그러니까 이 질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량 나타냈는지 시간 나타내는데 알아보기 좋아? 어려워? 어려워. 얘들아 왜 단위를 만들지 알겠어? 얘들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단위가 어때? 단위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얘들아 열량도 당연히 열을 헤아리는 거지. 양이 뭐지? 시스템이 양이 헤아릴 양자야. 열량도 당연히 단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말이야. 그 단위가 얘들아 이름 뭐냐면 바로 들어봤어요? 칼로리. 들었어요? 칼로리? 어디 적혀있어요? 어디 적혀있어요? 그치. 영양 성분표 과자 뒤에 적혀있어요. 왜? 우리는 그 열 에너지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너희들 그 다이어트 할 때 보통 뭐 봐? 사람들이 칼로리 봐요. 이걸 먹었을 때 나는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적은 게 바로 칼로리야. 알았지 얘들아?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 볼게요. 열량은 단위가 칼로리로 나타낸다. 근데 칼로리에 칼로리스 보통 이렇게 나타난 말이야. 칼로리. 칼로리가 보통 복수 2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복수로 나타내고. 근데 봐봐 너희들 칼로리를 다 적지 않고 앞에 거 칼만 적어요. 알았지? 칼. 알았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 칼. 근데 봐봐. 이 칼로리 얘들아 너무나도 1칼로리는 과학자들이 이게 그 영양소에 딱 떨어지는 게 1칼로리로 되기 때문에 칼로리는 단 쓴단 말이야. 근데 이 1칼로리라는 게 열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1칼로리를 일반적으로는 안 쓰고 열량을 쓰기도 하는데 이걸 잘 안 쓰고 우리는 뭘로 쓸 거면 이렇게 쓸 거야. 1칼로리, 칼로리 앞에다 이걸 붙일 거야. 내 이름만 들었어?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름만 들었죠? 키로라는 정의 혹시 뭔 말인지 알아들어? 키로? 1km는 너희는 혹시 몇 미터로 혹시 알고 있어? 1000m. 왜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줄 알아? 좌항과 우항이 똑같지? 그치? 근데 미터는 똑같은 말인데 킬로가 얘가 있어 없어? 우항이 없지? 킬로는 정의가 뭐라는 뜻이야? 그치, 천이라는 뜻이고. 이해했어 얘들아? 안 어렵죠? 그냥 단순한 수학적인 원리야. 맞지? 그럼 쌤, 왜 과학자들은 왜 킬로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 말할까 쌤이? 숫자가 너무 커지면은 사람들이 알아먹기 힘들어 안 들어? 과학이나 수학은 무조건 뭘 좋아하는 줄 알아? 간단하게 표기하는 걸 좋아해요. 너희들 미지수 앞에 1 붙여 이거? 안 붙이지. 왜 안 붙여? 간단한 거 선호하니까. 어차피 몰라도 알아먹어 안 못 알아먹어. X가 하나인가 얻어먹지. 똑같은 거야. 과학에서도 앞으로 쌤이 이렇게 볼 거야. 킬로는 정의가 1000이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불러요.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10을요 3번 곱했다. 그럼 뭐야? 1000이지. 그래서 앞으로 쌤이 이렇게 나타낼 거야.
왜? 이게 더 간단해. 왼쪽이 더 간단해요. 왜? 공이 점점 많아지면 뭐 하면 돼? 공 4개, 공 5개 이런 뜻이죠, 맞죠? 그래서 앞으로 쌤이 이렇게 나타낼 거야. 안 어렵죠? 오케이. 자, 쌤이 지금 뭐 하려냐면 이 1kcal란 정의는 한마디로 1000칼로리랑 똑같은 말이다. 안 어렵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냥 칼로리 쓸까? 킬로칼로리 쓸까? 킬로칼로리를 많이 써요. 너희들 오늘 나중에 가서 음식물 뒤에다가 킬로칼로리 적혀 있는지 칼로리 적혀 있는지 봐봐. 무조건 킬로칼로리 적혀 있어요. 왜? 칼로리는 너무 양이 작아 안 작아? 작아서 그래요. 알았지 얘들아?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이용한다. 자, 너희들 1kcal. 자, 1kcal 정의가 또 나오는데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물 1kg가 있어. 그러니까 물이 1g당이 아니라 1kg당이죠. 그래서 이 1kg짜리를 그러니까 물을 기준하는 거지. 이 칼로리란 해도. 그래서 이 물을 1kg를 갔을 때 0에서 그러니까 뭐 0이든 뭐 1이든 2도든 무조건 온도 변화가 1도만큼 증가하면 그게 1kcal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 칼로리 개념을 정한 거야.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칼로리 개념을 세웠다 보면 돼. 알았지 얘들아? 알았죠? 그래서 이것만 얘들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비열은 아까 쌤 뭐라 말해줬지? 비열에서 뭐라 했어? 열을 비교한다. 비교했을 때 열이 많이 필요한 애들은 비열이 높다 불렀어? 낮다 불렀어? 온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 비교해서 열이 많아 적어? 많이 필요하지. 그럼 비교 크다 불러? 작다 불러?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적다? 생각해봐 얘들아. 비열은 열이라는 거를 비교하는 거지. 열이 많이 필요하면 그만큼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크잖아. 그러니까 비열을 커 안 커? 크겠지. 비열이라는 것은 한마디 열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얘들아 왜 이름을 비열을 지었대 쌤이?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 물어봤잖아. 그래서 비열이 높은 거는 열이 많이 필요하다. 비열이 낮은 것은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하다. 알았지? 이걸 머릿속에 계속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비열 얘들아 볼게요. 비열. 어떤 물질 1kg짜리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래.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비열이라는 게 뭐라 했어? 열을 비교하는 거랬지. 열이 많이 필요하면 비열이 높다. 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하면 비열이 작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 1kg가 있는데 그 1kg짜리를 1도씨를 올리는데 열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뭐 이런 말이야. 자, 그 문제 넘게 얘들아. 문제 넘게 문제. 자, 이제 이것만 하고 얘들아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볼게 얘들아. 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 자, A라는 물질 쌤이 이렇게 볼게요. 금속. B는 어떤 물질이라고 그러면 비금속. 알았지? 자, 딱 봐도 누가 더 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온도를 올리는데? 배우잖아 아까. 오케이. 비금속 열이 많이 필요하지. 그럼 얘들아 비교 안 해봐도 사실 비열이 누가 더 커? A랑 B랑. B지? 쉽죠 얘들아? 쉽죠? 쌤이 얘들아 문제 푸는 거 진짜 쉽게 푸는 거 알려줄게 방금. 근데 학교에서 애들 계산하는 문제 나왔나? 나오겠지? 자, 문제를 볼게요. 금속 A가 지금 7kg가 있어. 근데 7kg가 있는데 7kg짜리를 온도를 4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너는 이거 계속 이해하지? 물질마다 얘들아 실제로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다르게 필요해? 똑같이 필요해? 다르게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7kg짜리 4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 알았지? 알았지? 자, 금속이야. 근데 자, 이렇게 할게 얘들아. 4kcal인데 4kg가 아니라 4kg인데 질량 4kg인데 온도가 6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8kcal나 필요하대요. 자, 이때 얘들아 너네 비열을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야 되면 아까 비열의 정의가 뭐라 했어? 열이 얼마나 필요한지잖아, 맞지? 근데 봐봐,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열이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비교하려고 하면
똑같은 질량에서 비교해야 돼? 다른 질량에서 비교해야 돼? 생각해봐. 비교하려고 해. 너는 생각해봐.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많아. 많죠? 너희들 그 라면 끓일 때 물을 엄청나게 많이 넣고 물을 끓이는 거랑 라면을 매우 조금 넣고 물을 끓이는 거랑 했을 때 누가 더 빨리 끓어? 물이 적은 거. 그치? 똑같은 거야 얘들아. 비율을 나타낼 때 똑같은 질량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볼게 얘들아. 자, 얘 한번 똑같은 질량 나타낼게. 봐 얘들아, 얘를 1kg로 바꿔줘 볼게. 얘들아 1kg로 바꿔주면 실제로 열량이 몇 배 덜 필요해? 생각해봐 얘들아. 7kg일 때 4도씨 올리는데 1kcal 필요했다 적혀있지. 그러면 만약에 이 양 자체 질량을 7배를 줄이면은 그만큼 온도를 올리는데 열량이 몇 배 덜 필요하게 되는 거야? 7배 덜 필요하겠지. 맞잖아. 양이 17배 들어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7배 덜 필요하게 되겠지. 이번에는 봐봐. 이렇게 볼게. 자, 1kg짜리를 4도씨 올리는데 그럼 7분의 1kcal 필요하지. 왜? 7kg일 때는 1kcal 필요하니까.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거 완전한 뭐야 얘들아? 이거 그냥 비례식이야 비례식. 맞지 얘들아? 근데 이거 어때 얘들아? 자, A랑 B랑 정확하게 숫자로 비교할 때 1kg짜리를 4도 올리는데 7분의 1kcal 필요한데 온도도 똑같은 온도로 맞춰줘야지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자, 온도 똑같이 맞춰볼게요. 자, 비열은 얘들아 뭐만 다르면 돼? 열량이야. 비열의 정의가 뭐라 했어? 비열 뜻 자체가 이름 자체가 뭔 뜻이야? 열을 뭘 비교한다? 그래서 열량은 달라도 돼요. 열을 비교하니까. 근데 나머지 조건은 다르면 돼 안 돼? 그럼 비교하기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그치?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들아. 자, 어렵잖아. 얘들아, 이거 하고 싶고 얘들아. 쌤이 딱 2분만 돼. 2분만 할게. 얘들아. 힘들어? 서 힘들어? 자, 2분만 돼. 2분만. 자, 4도가 아니라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배로 줄어? 4배가 줄지. 또 몇 배가 주는 거야? 4배. 아까 봐봐. 이게 왜 7분의 1 줄었어? 양이 주니까 그만큼 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7배로 줄였어. 근데 이번에는 온도가 4배 주니까 당연히 그만큼 열량이 4배 덜 가했다는 뜻이겠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4배로 줄이니까 이제 몇 배로 줄여 여기서? 4배. 그럼 몇 배야? 총 몇 돼? 28분의 1kcal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1kg당 1도씨일 때 28분의 1kcal 필요하다는 걸 계산했어요. 자, 어렵지 않더라. 비율의 정의가 거의 다 쓰더라. 얘도 결론적으로 얘랑 비교하려면 몇 킬로로 바꿔주는 게 좋아? 둘 다? 오케이. 자, 질량이 4배 주면은 열량도 몇 배 줄어? 네. 네. 온도를 6배 줄면은 열량을 6배 적게 가했다는 뜻이지. 그러면 몇 분이면? 6분의 2니까 3분의 1 1kcal. 자, 진짜 센 말대로 누가 더 비율이 높아?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그래서 너희들 분모라는 정의는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가 크면 클수록 이 하나가 더 짧게 쪼개진 쪽이죠. 그래서 대가 더 큰 수지. 쉬워 안 쉬워 얘들아? 쌤이 지금 이게 가장 얘들아 중학교 때 어려운 내용이야. 괜찮았어? 괜찮았지 얘들아? 자, 비열은 왜 항상 정의에 대해서 볼게 다시. 어떤 물질 1kg를 1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정의 나타냈을까? 이거 외우면 얘들아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외울 필요 없어 얘들아? 우리가 어떤 물질을 비열을 비교하려면 1로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된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그럼 끝이야. 외울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얘들아 쌤이 단위만 말하고 끝낼게. 단위만. 너희들 방금 얘를 이 A를 질량을 7 나눴지. 온도를 4 나눴지. 자, 비열의 단위 볼게 단위. 자, 얘가 지금 A가 28분의 1 kcal가 필요하잖아. 1kg당 1도씨일 때 맞지?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게 나눴지. 그럼 이게 얘들아 이게 분자라고 한다면 이게 7과 4는 어디에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 그래서
자 원래 1kcal였지? 여기다 애들 뭘 나눴어? 10kg? 뭘 나눴어?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더라? 자 이거를 간단하게 나누면 1로 바뀌지 단위가. 그래서 단위를 뭐라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낸대. 28kcal. 이때 분수를 얘들아 한 줄로 쓰면 이게 기호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써. 단위가 이래요. 안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요 갈로 외쳤을까 쌤이? 갈로? 봐봐 갈로를 안 치면 얘들아 너희들 이 킬로그램만 분모로 가지 이 섭씨 온도는 얘들아 분모로 가 안 가? 안 가지 곱하기니까. 그래서 꼭 얘들아 갈로 안 써지면 학교에서 틀렸다 안 틀렸다? 틀렸다요. 그리고 너희들 1kg 1도라 쌤이 숫자를 적었어 안 적었어? 1이라는 거는 왜 안 적었지? 수학에서나 과학에서는 항상 뭘 추구한다 했어 쌤이? 간단한 그 얘기다. 좀 쉬었다 할게 얘들아. 괜찮았지 얘들아? 조금 쉬었다 할게. 좀 쉬자 얘들아. 얘들 안 쉬어도 돼? 물 먹고 오고 싶거나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 사람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비열 거의 다 했고 얘들아 열팽창 남았는데 비열 끝이야 이거. 쌤이 지금 거의 다 설명했어. 싹 다. 할만했죠? 얘들아 잠깐만. 너 혹시 괜찮아 지금? 조금 힘들다. 바로 진도 나갈까 얘들아? 아니면? 어때 얘들아? 안 힘들어? 힘들어?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 쉬어야 될 것 같아 쌤이 집중시간 주고. 안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어때 정말? 괜찮아? 야, 너 솔직하게 어때? 괜찮아? 안 괜찮아? 오케이 얘들아 빨리 5분만 쉬어. 네 5분만 쉬었다 할게. 5분만. 우리 거의 다 나갔어 진도. 쌤이 이 첫 장 하는 거 맞지? 진도 다 나갔어. 102, 103, 104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104 쪽만 좀 더 하면 돼요.